어디 살짝 보느냐 하면 3-9번 한번 봅시다. 연습 문제 3-9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fx가 있어요. 이 fx가 탄젠트의 x가 되는데 탄젠트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얘 역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x에서 f로 보내주는 게 x를 y로 보내주는 게 함수 원함수라면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반대로 y를 x로 대응시켜 주는 게 f 인버스인데 이 인버스를 뭐로 정의했다? g로 정의했다 이 얘기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네요. g에 2분의 1이랑 g에 3분의 1을 더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2분의 1은 어디에? 뭔가 x에 의해서 대응된 값이 있었겠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다시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반대로 보내주는 게 g라는 얘기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f 알파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여기에 3분의 1이 있었다면 3분의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베타가 있었을 거잖아. 그래서 f 베타가 얼마가 되더라? 3분의 1이 되더라. 자, 그런데 알파 베타가 결국 어디에 무슨 역할을 하는데? x 정역의 원소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뭐가?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고 누가? 탄젠트 베타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다라는 조건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느냐 라는 걸 물어봤는데 얘가 뭐예요? 합이죠. 누구의 합인가요? 각의 합이 되는데 각의 합의를 구하려면 뭐? 덧셈 정리 사용하면 되잖아. 또 덧셈 정리 사용하면 되겠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1마 탄탄이니까 2분의 1이랑 누구랑?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서 정리해주면 6 곱해가지고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얼만데 이게 5 밑에도 5가 되겠죠. 5분의 5 1이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45도가 된다. 자 전부 다 막 계속 탄젠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자, 난 거기 봅시다. 10번 봅시다. 3-10번 연습 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4,3에서 원 예근 두 접선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a 세타1 세타2라고 하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측 상단에 누가 있다? 4,3이 있어. 4,3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끊는 거야. 접선을 끊고 여기다가도 접선을 끊었을 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x축과 이루는 각이 생길 거고 x축과 이루는 각을 하나를 세타1이라고 두고 하나를 세타2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축과 이루는 각 세타1, 세타2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탄젠트 세타1은 하나의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2도 하나의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탄젠트와 기울기가 엮여 있으니까 다시 덧셈 정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다? 탄젠트 세타1 더하기 탄젠트 세타2를 구하시오. 탄젠트 세타1 더하기 탄젠트 세타2를 구하시오. 얘는 1마 탄탄인데 M1이랑 M2를 곱하면 되는 거고 위에 뭐에? M1 더하기 M2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위와 다른 건 한 개도 없어요. 계속 공식 울거먹기잖아. 계속. 자, 그러면 기울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기울기잖아 얘가. 뭐 우리가 접한다. 원과 여기에 접한다. 뭘 사용하면 되겠어요? 점직거 사용하시면 되겠네.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직선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건데 지나는 점이 4,3이니까 m의 x 빼기 4
더하기 3은 y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4m 더하기 3 이꼴 0가 되면서 자 그리고 0,0 거리 재면 되겠네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 있는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4m-3의 절대값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얼마더라? 1이 되더라. 뭐가 등장하나요?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누가 된다? m1과 m2라는 기울기가 등장하겠죠. 무슨 만져지겠어? 이해되세요? m1과 m2가 나오는 거니까 식을 정리해 봅시다. 양변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고 제곱해주면 여기서 16m제곱 나올 거고 m제곱 나오니까 15m제곱 나옵니다. 마이너스 12m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24m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 9 나오는데 여기 1 있으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8 되면서 이거 이꼴 0가 되겠죠. 두 분의 합 나왔고 두 분의 곱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이제는 다른 내용 가야 되겠죠. 많이 해줬으니까. 많이 해줬다. 정말 많이 해줬다. 이렇게 떠먹여 줬는데도 못한다 하면 내 책임이지. 내 책임이 크다. 자 이번엔 합성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자 특징이 뭐냐? 사인과 코사인이 몇 차 형태로? 1차 형태로 있다는 얘기야. 사인과 코사인이 1차 형태로 어떻게? 합을 형태로 나와 있다는 얘기야. 자, 어떤 형태냐면 A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B의 코사인 세타인데 1차 형태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냐? 사인과 코사인이 1차 형태로 결합되어 있긴 한데 지금처럼 여기 세타가 있고 세타가 있는 것처럼 각이 일치해야 돼요. 뭐라고? 각일치가 돼야 됩니다. 각일치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각일치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누가 되느냐?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의가 어떤 의가 되느냐 하면 의는 뭐다? 원래 우리가 변수가 몇 개인데? 2개지. 변수가 2개인데 하나의 사인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야. 한 삼각함수로 바꿔줬다는 얘기야. 한 삼각함수로 바꿔주면서 두 번째는 뭘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최대값과 최소값을 엄청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에 대한 제한이 일단 없다면 최대값 자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사인은 가장 커봤자 얼마예요? 1이죠. 가장 작아봤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1에다가 얘를 곱해준 최대값 자체가 누가 나오는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고 최소값이 누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일단 봅시다. 사인의 세타 더하기 루트 3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자 이 값은 누구랑 똑같다? 사인의 개수 1이야. 그리고 코사인의 개수 루트 3이야. 그거를 각각 제곱해. 제곱하면 얼마인데? 1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뭐냐? 사인의 세타 더하기 알파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 알파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얘가 어떻게 변한다고? 각 일치 1차네. 그러면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뀌는데 앞에 사인 앞에 개수가 뭐다? 개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마치 앞에 있는 녀석을 뭐라고 보면 되는데 x좌표입니다. 얘를 x좌표라고 두면 되고 얘를 뭐라고 둔다? y좌표라고 두시면 됩니다. x좌표와 y좌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좌표 평면 위에 x좌표가 얼마? a, y좌표가 얼마? b. 그러면 a와 b를 이어 그러면 점이 a, b라고 잡히는데 0,0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a, b까지 거리를 재는 거고 이 선분이 이루는 각이 뭐다? 알파가 된다는 거야.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해 줄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 자체가 어디로 온다? 이 길이가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야.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앞으로 오고 각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1, 루트 3이잖아요. 1,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진다? 특수각이 만들어지면서 1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대 2라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몇 도가 되는데 60도니까 알파가 실제로는 60도라는 값을 가지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why?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a, b에서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는 것 너무나 자명한 거야. 그래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여기다가도 곱해주고 여기다가 곱해줍시다. 그러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에 사인 세타 하나 있을 거고 마찬가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까지 같이 있는데 원래 있는 식과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다가 뭘 곱해줘야 된다? 그렇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곱해줘야지 원래 있는 수식과 달라지는 게 없겠죠. 오케이? 곱해주면 원래 있는 좌변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도대체 뭔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얘는 뭐예요? 그렇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얘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다?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사인 알파가 되겠네. 얘가 사인 알파네. 사인 알파고 여기 세타가 아니죠. 코사인 알파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사, 코, 풀, 코사 읽어주시면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사, 코, 풀, 코, 사예요. 잘했니? 이가 됐죠? 그래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잘했어? 그래서 증명까지 싹 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둘 다 1차 형태인데 합으로 표현되어 있고 각까지 일치한다. 1차 형태고 사인과 코사인이 등장하고 사인과 코사인이 등장하는데 차수가 1차이면서 각이 일치한다. 그러면 합성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언제 사용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차수가 몇 차이면서? 1차이면서 세 번째 조건이 뭐다? 각까지 일치할 수 있으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이 동시에 다 만족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합성이다라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의의가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꾼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실전에 가장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뭐냐? 자, 보세요. 최대인 순간 세타에서 최대인 순간의 세타에서 오케이? 최대인 순간의 세타에서 탄젠트 세타 값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코사인의 개수분의 사인의 개수입니다. 자, 얘가 누구냐? 코사인의 개수분의 사인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 결과가 누가 된다? b분의 a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왜 저게 저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뭘 물어본다고? 이게 너무 뻔하잖아. 최대값 누구야? 개수 읽어주면 되거든. 최소값 누구야? 개수 읽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물어볼 때 합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까다롭게 묻고 싶어 했나봐. 그러면 최대인 순간 세타에서 그래,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의 세타에서 그럼 봐봐. 자, 뭐가 되면 되겠네? 여기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얘가 최대가 된대. 그러면 사인의 세타 더하기 알파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1이 되는 순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1이 되는 순간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값이 그럼 누가 됐다는 얘기냐면 90도 90도 더하기 360도 90도 더하기 720도처럼 누가 되었다? 90도 즉 2분의 파이에다가 뭐가 더해지거나 빠질 거냐면 뭐가 더하거나 빠지겠어요? 360도 즉 2n 파이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누가 세타가 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세타가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세타가 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세타가 결국 누가 된다?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n 파이가 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 값이에요. 탄젠트 세타 값인데 탄젠트 세타는 세타 자체가 저렇게 각이 변형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에 플러스 마이너스 2n 파이가 되는데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만큼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적어주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가 뭐가 된다? 각변은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니까 뭐다? 역수가 되겠죠. 탄젠트 알파분의 1인데 얘가 몇 사분면 각이라고 취급하면 돼? 1사분면 각이라고 취급하면 되니까 탄젠트 알파분의 1이 되는 거고 탄젠트 알파가 뭔데? A분의 B인데 그 녀석의 역수니까 B분의 A가 바로 된다는 얘기고 얘는 뭐 우리가 이번에 배운 코탄젠트 알파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가 된다. 자, 근데 우리가 매번당 이 과정을 다 거칠 수는 없으니까 바로 뭘 보고 코사인의 개수 분의 사인의 개수로 바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합성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드렸으니까 이제 문제 조금 풀면서 조금 더 다듬어 봅시다. 어디냐? 뭐야? 3-7번 봅시다. 2번 3-. 상당히 7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y는 누가 되느냐 2 사인의 얼마? x 플러스 6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2 코사인 x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프 그릴 수가 없죠. 왜? 내가 사인과 코사인이 따로따로 있는 상황에서 그래프 그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딱 봤더니 사인 하나 있고 코사인 하나 있고 1차고 1차인데 각이 다르잖아. 그러면 각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따져주면 되는데 자 여기는 각이 더해져 있네. 그래서 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덧셈 정리 사용할 수 있겠죠. in x 코 그래서 2분의 루트 3입니다. 뿔 코사인 x 사인 이게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 사인 x가 되겠고 얘는 1이 되면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뭐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완전히 합성 형태랑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자 x축과 y축을 살짝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3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점을 찍는다라는 얘기니까 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의 크기네요. 몇 도다? 30도인데 30도는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6분의 파이고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아니지 시계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가봅시다. 안돼? 제곱해주면 어차피 2니까 얘는 2에 사인에 뭐라고? 세타에다가 세타가 아니라 여기는 x가 되겠네요. x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최대값 얼마다? 2고 최소값 얼마다? 마이너스 2. 최대값 얼마다? 2고 최소값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최대 최소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얘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으니까 그래프 한번 예쁘게 그려봅시다. 그래프 하나 예쁘게 넉넉하게 탕 그려봅시다. 자, 쭉 그려보자고. 중간에 중심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넉넉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넉넉하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되는데, 자, 위쪽이 얼마가 된다?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얘가 y 이꼴 2고 얘가 y 이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원래는 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으면 얘 6분의 파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왜?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오케이? 0에서부터 시작하거든.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자, 주기가 얼마인데? 주기 자체가 어차피 x의 개수 자체가 1이니까 주기가 2파이가 되겠네. 6파이에다가 여기 파이 더해주면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11파이, 6분의 얼마가 되니? 파이 더해주면 6분의 13파이 되겠네. 여기가 있으면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 정중앙인가? 6분의 파이니까 한 칸당 6분의 파이다 한 요 정도쯤 3등분 된 지점 요 지점쯤에 누가 있을 거냐면 y축이 있을 거고 이쪽이 x축이에요. 이쪽이 x축입니다. 여기 x축이야. 0을 딱 집어넣잖아. 그럼 음수가 나오겠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0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지.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니까. 그럼 그래프 그렸어요.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됐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진다. 그래프 개형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축을 설정해 주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하나의 요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3-8번 봅시다. 자, 3-8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fx가 있어요. fx가 누구로 나와 있어? 3sin x 더하기 루트 7의 코사인 x로 되어 있는 상황이네. 자, 최대값이 a고 최대값이 a래. 자, 근데 얘는 바로 최대값 나올 수 있잖아. 최대값 그냥 바로 얘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a가 얼마가 된다?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너무 쉽다. 이게 문제야 지금. 그 다음 gx 봅시다. gx다라는 건데 a가 4였으니까 4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가 되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루트 5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합니다. 4의 제곱이랑 b를 제곱하고 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고 앞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그게 얼마가 된다? 루트 20의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b가 될 수 있는 게 2하고 마이너스 2인데 양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1번은 이렇게 끝나요. 2번 봅시다. 2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름의 길이가 L인 반원호 위에 점 P를 잡는다. 자, 반원호 위에 지름의 길이가 L이래. L인 점 P를 잡는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자, AP의 길이 BP의 길이네. 3AP의 길이랑 4BP죠. 4BP네. 4BP의 길이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의 뭐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갑시다. 여기가 되는데 지름이라고 단서가 나온 것 때문에 당연히 얘가 뭐다?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주면 이거의 크기를 세타라고 뒀었을 때 이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L 사인 맞나? L 코사인이구나. L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고 이쪽 반대편은 누가 되느냐면 L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P의 길이, BP의 길이가 각각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3에 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4L에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LL 묶어내서 정리해주면 L에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4 사인 세타가 되겠네. 뭐 해준다? 합성 사용하면 되겠네요.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 될 거니까 5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앞에 뭐가 곱해졌다? L이 곱해졌으니까 답은 5L이 답이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합성 뒷부분 좀 정리합시다.